직업상담사 카페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치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23년 10월 7일에 시행된 3회차 실기시험 보건문제 해설 1파트입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직무 기능 중에서 사물에 해당하는 다음표에서 왼쪽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설명문에서 왼쪽 빈칸을 유추해서 기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기계 장비를 설치하고 조정하고 가공한다고 그랬죠. 바로 설치입니다. 두 번째, 설정된 표준치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작업해야 되겠죠. 바로 정밀 작업입니다. 세 번째, 설비를 시동하고 정지하고 제어합니다. 그리고 그 설비를 조정합니다. 바로 제어 조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일정한 경로를 따라서 조작하고요. 그리고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움직임을 제어하는 게 바로 운전이죠. 바로 조작 운전입니다.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데 판단력이 요구되는 것, 이거 바로 수동 조작이고요.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데 판단력이 요구되지 않는 것, 이거 단순 작업입니다. 기계의 기능을 관찰하면서 그 안에 있는 원료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밸브를 돌려주는 등의 조작을 하는 것, 이거 바로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기계나 장비 안에 자재를 투입하거나 삽입하거나 투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재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 인출하는 겁니다. 삽입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투입과 인출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직업분류 일반 원칙 두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는 포괄적 업무분류, 다수직업 종사자, 그 다음에 직업분류 일반 원칙, 마지막으로 직무 유사성 판단 기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번엔 일반 원칙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일반 원칙 두 가지, 첫 번째 포괄성의 원칙, 두 번째 배타성의 원칙입니다. 자, 첫 포괄성의 원칙은 말 그대로 직무는 어딘가 포괄되어야 한다는 게 포괄성의 원칙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분류에 반드시 포괄되어야 합니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베타성의 원칙이요. 베타성, 자, A는 A지 A는 B가 될 수 없다. 이거 베타성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 A가 있다면 혹은 A 혹은 A와 비슷한 A-라는 직무가 있다면 이거는 A라는 직무로 분류되어야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하나로 분류되어야 돼요. 그 다음 이 A라는 직무가 있으면 그냥 A라는 직무인 거지 A라는 직무가 또다시 B라는 직무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직무는 복수의 직무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이게 베타성의 원칙이에요. 베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하나로, 하나의 직무는 복수로 분류될 수 없다. 이게 베타성의 원칙입니다.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할 때 직업상담사의 기본 태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내담자 중심 접근법의 직업상담사 기본 태도나 촉진적 관계 형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같은 문제입니다. 답이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감적 이해, 두 번째는 진실성, 세 번째는 무조건적 수용입니다. 공감적 이해, 진실성, 무조건적 수용이요. 설명은 굉장히 이 말을 풀어 쓰는 정도로 쓰시면 돼요. 공감적 이해니까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감정까지 깊게 이해하는 것,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조건적 수용이니까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수용이니까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예요. 근데 무조건적 수용을 하는 거니까 상담자가 내담자를 평가 안 하고요. 판단 안 하고 내담자의 감정이나 행동을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진실성이란 단어 대신에 일치성, 진솔성 다 같은 단어고요. 한국말로는 사실 진실하다와 일치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단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 실제로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 내용은 뭐냐면 상담자가 가면 쓰지 말고 자기한테 솔직하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내보이면서 상담하라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설명은 상담자는 진실하고 개방적이어야 된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가면 쓰지 말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라. 자기의 모습 그대로 일치하면서 진솔하게 설명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상담 기법에서 다음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두 번째는 RET의 기본 개념, 세 번째 상담의 목표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건 인지정서 행동상담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용어로 불려요. 인지정서 행동상담, REBT 상담, 혹은 RET 상담,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사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다른 것처럼 느끼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RET, REBT 혹은 인지정서 행동상담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요. 첫 번째, 인간은 합리적인 요소와 비합리적인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합리적 요소와 비합리적 요소가 모두 존재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합리적인 부분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비합리적 요소 부분이 바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비합리적 신념이 행동장애의 중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비합리적 신념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면 혹은 논박 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비합리적 신념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게 RET 개념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입니다. 자, 두 번째, 기본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의 목표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상담의 목표요. 자, 우리의 상담의 목표는 그러니까 이 비합리적 신념 부분을 합리적인 부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우리 상담의 목표입니다.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합리적인 것으로 대치해서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앨리스 REBT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기본 개념입니다. 이 기본 개념은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A, B, C, D, E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돼요. 사실 굳이 영어 적을 필요는 없지만 이 영어 부분을 기억하면 훨씬 우리가 적기가 쉽습니다. A는 Activating Event, 선행 사건입니다. 자, 요건 적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Belief System, 비합리적 신념체계. 세 번째, Consequences, 결과. 네 번째, Dispute, 논박. 다섯 번째, 이펙트, 효과입니다. 선행사건, 비합리적 신념체계, 결과, 논박, 효과요. 선행사건은 우리가 내담자에게 발생한 어떤 선행사건이나 행동이 있습니다. 그 선행사건과 행동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선행사건을 겪으면서 그 선행사건에서 거기에서 발생한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합리적 신념체계, 선행사건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신념이요. 세 번째는 그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그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게 결과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논박해야 돼요. 디스퓨트. 그래서 내담자의 이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상담자가 논리적으로 논박을 통해서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펙트, 효과 부분은요. 이 논박에 의해서 내담자가 합리적으로 변환되면 그 이후에 긍정적으로인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규준의 종류 중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를 규준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라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문제입니다.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이요. 백분위 점수는 100개의 구간으로 나눈 거고요. 표준 등급은요 9개의 구간으로 등급을 나눈 겁니다. 표준 등급은 원점수를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9개의 구간으로 등급을 매긴 겁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백분위 점수는 100개의 구간으로 점수들을 나눈 거고요. 점수들을 분포해서 점수를 변환시킨 거고요. 백분위 점수가 80점이다 그러면 상위 20%다 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표준 점수는 등급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G점수가 있고 T점수가 있고요. G점수는 평균이 0으로 되어 있고요. T점수는 평균을 50점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에 출제된 모든 문제의 내용과 빈도를 분석해서 핵심 기출문제 100제와 안전 합격을 위한 추가 30여 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9번의 시험에서 평균 79%의 문제 적중률을 확인했습니다. 이 한 권의 교재와 유튜브 동영상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이책 형태, 전자책 형태, 그리고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준거 타당도에 대한 질문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준거 타당도의 2가지 종류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타당도 중에서 직업 상담에서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실증 연구에서 얻은 타당도 계수보다 실제 연구에서 타당도 계수가 낮아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준거 타당도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 타당도 혹은 예측 타당도라고도 써도 됩니다. 두 번째는 공인 타당도 혹은 동시 타당도라고 써도 됩니다. 예언 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피험자의 미래 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에 대한 타당도고요. 공인 타당도 혹은 동시 타당도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 거로 새로운 검사와 기존에 잘 알려진 검사를 동시에 측정해서 두 검사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해서 타당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직업의 세계에서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요. 준거 타당도는 주로 선발, 배치, 그런 인사 관리와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으면 선발하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준거 타당도가 낮아서 정확하지 못한 결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결과적으로요, 좋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는 꼴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질문지법, 즉 설문지법이요. 설문지를 돌리는 방법, 질문지법의 장단점 각각 2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질문지법, 설문지법의 장단점입니다. 한마디로 설문지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적합하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응답자의 비언어적 행위, 그러니까 표정 같은 거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나 내용을 수집하기가 어렵고요. 응답자의 무응답에 대한 통제가 어렵습니다. 홀랜드 인성 이론의 6가지 성격 유형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현탐예 사진관이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입니다. 설명은 너무 어렵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각의 유형의 특징 그리고 단점 정도 하나씩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형이요. 사물지향적이고요. 기계도구 조작 활동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향이 있죠. 탐구형은 사고형입니다.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지만 리더십이 부족한 단점이 있고요. 예술형은 창조적이고 심미적입니다. 반면에 규범적 기술이 부족합니다. 사회형이요. 사람지향형이에요. 사람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즐기기도 하지만 단점으로는 기계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취형, 과제지향적이고요.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걸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관습형은 자료지향형입니다. 체계적인 자료 처리에 익숙하지만 반면에 심미적인 활동을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대표 직업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흥미검사의 종류 5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흥미검사 종류는 제가 제시한 것 이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 시험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걸 먼저 쓰는 게 좋고요. 나머지만 플러스 추가해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3개 정도는 설명도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제시한 5가지는 이렇게 흥미검사, 흥미자가 붙은 거 2개입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 쿠더 흥미검사요.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는 우리 어차피 공부해야 돼요. 스트롱 흥미검사는 홀랜드 모델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건데 홀랜드 인성 모델을 기준으로 일반 직업 분류를 하고요. 거기에서 개인의 흥미를 기준으로 기본 흥미 척도를 더 추가하고요. 개인의 스타일을 기준으로 개인 특성 척도를 더 추가해서 만든 그런 검사 기법입니다. 이거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스트롱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쿠더 한 명만 더 추가하면 되죠. 쿠더 흥미 검사요. 그리고 직업 카드 분류요. 이것도 1차 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직업 선호도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또 진로 사전 검사 이렇게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